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월 6일입니다. 앞서, 그죠? 이 중동의 어떤 문제,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우리가 또 내다볼 수 있는 게, 후티 반군의 행동, 이란의 행보 따라서 그 파급력이, 그죠? 파급력이 어떤 컨테이너 운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얘가 장기전이 되면 조선주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보면, 그죠? 조선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갖고 있고, 조선주가 그래 나쁘지는 않다 했는데, 전혀 안 움직이죠. 이것도요, 그동안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이 처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그죠? 차트를 꺼놨고, 이제 반등 시점이다.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반등 나올 것이다. 이런 거 말고요. 큰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이후에 내가 이제는 조선주를 사야 되겠다.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판단을 한다는 거죠. 첫째는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인력 있죠, 인력. 아무리 수주가 많으면 뭐예요?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그동안은, 그죠? 조선 어떤 사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첫째는 인력 수급이 안 된다. 그 인력이 다 어디 갔어요? 평택에 반도체 공장으로 다 가버렸어요. 거기에서 근무 환경도 좋고 돈도 많이 주니까. 그래서 많이 떠났다. 그리고 외국인 인력이 차단돼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수주는, 그죠? LNG다, 수주는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조선주는 안 움직인다. 재미가 없다. 이 부분이 그동안의 큰 조선주의 흐름이었죠. 그래 보면요, 수주량으로 낳고 봤을 때는 보통요, 그 조선사들이 수주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선인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배를 한 척 수주를 하는데 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어떤 고객이 나한테 와서 배를 한 척 만들어 달라. 한 척 만드는데 1,000억을 줄게. 그랬는데 이 부분이 계속 배를 만드는 성과가 계속 상승 추세를 탈 것 같다. 이런데 지금 1,000억 줄게 한다고 덜렁 계약을 해버리면, 그죠? 한 1년 후에는 얘가 한 1,500억으로 올라갔다 하면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놓으면 손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은 1,000억이면 와, 지금 현재 시세보다 10% 비싼데 땡큐 하고 계약을 했는데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조선 후판 가격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지금은 계약을 잘했는데 1년 후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요, 건조량보다 수주량이 훨씬 많아요. 어느 정도냐? 보통 보면요, 한 수주량이 한 2에서 2.5년, 한 요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3년 이상의 수주량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주를 많이 받는 것보다 비싼, 좀 약간 알짜배기 선박만 수주를 한다. 이런 지금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표상으로 보면 조선사 수주량이 작년보다 얼마만큼 떨어졌다. 별로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얘는 절대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수주를 못해서 수주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돈이 되는 알짜배기만 받아온다. 선택을 해서 받아오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수주량은 떨어져도 돈은 훨씬 많이 버는 이런 구조로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다.
성과가 높은 이런 것만 수주를 받는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사가요, 그동안 어떤 이 구조를 쭉 보면 실적이 최근에는 쭉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조선이라는 거는 그죠? 수주를 받고 얘를 만들어서 납품하기까지의 이 인터벌이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수주를 받은 것들이 나중에는 적자가 될지 흑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보면 그동안 수주 받은 어떤 물량들이 적자로 나가는 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전 코로나 이전에 평온하던 게 코로나로, 그죠? 엄청난 물가 상승률,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적자로 납품하는 배들도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조선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주를 받아서 선박을 건조하고 내보냈는데 이 적자 폭이 이제는 점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당시는 최선이었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나쁜 계약이어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전체 수주량에서 출고하는 이 양이 한 40% 정도가 나쁜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나쁜 계약이 한 25% 정도 될 것이고, 25년도는 10%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계약으로 싼 가격으로 계약한 거는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을 잘한 이익이 많이 남는 배들이 본격적으로 지금은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23년도는 그게 한 4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의 적자를 안고 60%로 유지하려니까 실적이 안 좋고 힘들었던 거죠. 근데 24년도는 한 25% 이하로 떨어지니까 25%의 손해를 75%가 만회를 시켜줘. 그러면 실적이 턴하겠죠. 25년도는 10% 이하로 다운된다. 90% 이상이 계약이 잘 된 배들이 나간다. 그러다 조선주는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실적이 턴하는 이런 시점으로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도 천천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요, 이 조선주를 볼 때 소위 웬만한 회사들은 배를 다 만들었다. 이래 보면요. 24년도부터는 뭐죠? 세계 환경 규제가 이제는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을 배를 만드는 능력 플러스 환경 기술이라는 게 가미가 되어야 돼요.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만큼 기술력이 이만큼 업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기술력, 친환경 배를 못 만드는 조선사는 수주를 못 받는 거죠.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고 결국은 퇴출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도요. 이 세계적으로 봐도 조선사가 계속 감싸고 있어요. 파산해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추세라는 거예요. 친환경 기술력 부족으로. 그러다 보면 조선사,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물동량은, 친환경 배는 계속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 되면 조선사들, 배 만드는 회사들은 경쟁자도 줄어들고 성과도 높아지고 지금은 그런 추세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중국과 항상 경쟁을 펼쳤어요. 경쟁을 펼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저가 수주 경쟁을 막 펼치게 됐는데 지금은 약간 달라졌어요. 흐름이. 그 중국은 대부분 어떤 벌크선, 그러니까 벌크선이라 하면 그 컨테이너, 그죠? 컨테이너 배를 이야기하겠죠. 중국은 거진 벌크선 위주로 수주를 따가고 한국은 그 LNG 위주로 그 수주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아닌
적당히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중국은 벌크, 우리는 LNG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경쟁을 안 하니까 각자의 영역이 구축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과도 다운이 될 일보다는 점점 올라갈 여력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성과가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배를 한 척 만들어주는데, 그죠? 그동안에는 내가 한 100억 남았다면 지금 200억이 남는다. 그러면 빨리빨리 만들어야겠죠.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급을 더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고급 인력들을 빨리빨리 흡수를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선박회사도 인력 수급이 해소가 되는 거죠. 결국은 돈이죠, 돈.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그죠? 인력한테도 돈을 많이 주고 시급을 많이 주고 고급 인력을 데리고 와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서로가 윈윈 된다. 근데 올해가 그 시발점이다. 뭐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그죠? 조선 하면 뭐 표면적으로 보면 친환경 하면 싫던 좋던 현대 계열이거든요. 친환경은. 그러다 보면 그죠? HD 현대중공업 이런 게 가장 앞서 나가겠죠. 근데 얘네들은 대형주죠, 대형주. 그러니까 이 대형주는 뭐죠? 기업 본연의 가치 움직임보다는 선물, 옵션, 뭐 공매도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중장기로 보면 뭐 현대중공업, 뭐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죠? 어찌 보면 비상장 기업인데 최고 알짜를 할 수 있는 상호중공업. 그럼 상호중공업을 지배하는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도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중동이 계속 분쟁으로 휩쓸린다 하면 뭐겠습니까? 중동은 뭐죠? 산유국이죠. 산유국인데 기름을 뽑아내죠. 근데 계속 중동에서 분쟁이 생겨. 가면 이 석유 관련 업체들도 머리 아프겠죠. 그러면 차라리 분쟁이 없는 시추하는데 돈은 더 들어도 분쟁이 없는 바다로 관심을 갖는 거죠. 바다로. 육지에서 바다로 떠난다. 바다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러면 또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 하면 또 대표주자가 그죠? 삼성중공업이죠. 실제 보면요, 해양 플랜트는 어떤 성자의 저주,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해양 플랜트는 잘해봐야 번전. 삼성중공업도 해양 플랜트 수주받아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손해를 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못 모르고 시작해서 손해는 봤지만 노하우, 어떤 그 기술력은 쌓았다. 이래 보면 앞으로 만약 해양 플랜트 사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 하면 또 삼성중공업이 절대 강자가 된다. 또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대형주의 흐름은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쪽도 괜찮죠. 이런 쪽도 괜찮다 볼 수 있는데 대형주들은 그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보면 현대중공업의 납품회사, 같은 그죠? 협력체 이런 중소 또 조선 이런 쪽도 사서 그냥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4년도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조선주한테는 긍정이다, 좋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도 충분히 지금 시점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은 조선주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